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슈퍼리그 A조 월클과 원더의 경기 결과입니다. 월드클래스가 원더우먼을 2대1로 꺾으면서 다시 한번 4강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원더우먼은 5-6위전으로 향합니다. 득점자입니다. 사오리, 나티, 김설희 선수가 각각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평점입니다. 사오리 8, 캐시 8, 나티 9점에 MOM, LOD 6, 애기 5.5, 카라인 6.5, 김병지 감독 5.5점입니다. 원더 김희정 4, 김가영 7.5의 민트별, 키썸 7.5, 김설희 7, 소유미 5.5, 조재진 감독 5점입니다. 골대녀 키퍼 1황 캐시와 도전자인 넘버2 키썸 간의 대결로 또 주목을 끌었는데요. 두 키퍼 다 생각보다는 실수가 나오면서 본래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소 긴장을 한 것도 있었고 패스 미스도 좀 보였고요. 실점 장면에서도 아쉬운 실수도 보였습니다만 역시 많은 선방으로 골문을 지켜줬습니다. 원더우먼은 첫 번째 경기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선취골을 넣고 2대1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설희 선수가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백패스를 잘 넣고 잘 벌려줬어요. 나티가 키썸을 견제하는 동안 여기서 오픈 상황 그리고 하프라인 넘자마자 슈팅 폼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원하게 예쁜 폼으로 슛을 날렸는데 캐시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캐시의 실책성 플레이도 분명히 있었어요. 거리도 꽤 있었고 팀원들도 막을 거라고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설희 선수의 슈팅도 분명히 좋았어요. 이것도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겁니다. 설희 선수가 챌린지에서 데뷔전 데뷔골이었는데 오랜만에 멋진 중거리 슈팅을 터뜨렸고 팀의 선취골 그리고 본인의 슈퍼리그 첫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격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설희 선수 키썸 키퍼 첫 번째 실점에 관여가 됐는데요. 설희 선수의 패스도 썩 좋지가 않았어요. 느리기도 했고 방향성도 좀 좋지 않았고 하지만 키썸 키퍼가 평소라면 이런 정도의 볼 분명히 그냥 걷어낼 수 있는데 태클의 형태로 들어갔거든요. 태클 미스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사오리 선수가 살짝 제껴내면서 왼발 슈팅 제작진이 각도의 매직을 썼는데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넉넉하게 들어갔죠. 사오리 선수가 오랜 부진을 터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김가영 선수의 핸드볼 반칙으로 인한 프리킥 찬스가 찾아옵니다. 왼발의 스페셜리스트 나티 선수가 대기를 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었을 때 누구 존이다 이런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리킥을 잘 찬다는 얘기고 실제로 라이브 채팅 때도 그런 글이 올라왔죠. 나티 선수가 정말 멋진 궤적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프리킥으로만 4골을 만들어냈어요. 나티 선수의 킥도 워낙 퀄리티 높은 슛이었습니다만 가영 선수의 실책이 이어지죠. 수비월에서 미스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서 있거나 점프를 하거나 했으면 됐는데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그것도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 공간이 완전히 열려버렸고 키썸 키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프리킥 시에 수비가 서는 월은 키퍼와 수비 간의 약속이거든요. 수비가 월을 설 때 이쪽으로 오는 볼은 내가 몸을 맞더라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키퍼는 월선 나머지 공간을 내가 커버하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인데 만약에 월에서 이렇게 이탈해버려서 공간을 만들게 되면 키퍼도 막을 수가 없고 상호간에 어렵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나티 선수의 슛도 워낙 강력했고요. 나티 선수는 그야말로 월클의 멱살 잡고 포병지 감독의 멱살 잡고 4강행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오리 선수 전반전은 상당히 부진했어요. 계속해서 부진의 터널이 길게 이어지나 싶었는데 역시나 골이 보약이죠. 골 넣은 다음부터는 플레이가 좋아졌고 나티와의 호흡도 좋아졌고요. 또 팀원들에게 찔러주는 킬 패스 2방, 기회 창출 패스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연계 좋아졌는데 그동안 부진해서인지 또 멘탈적으로 급해서인지 이 좋은 플레이가 안 나왔던 거죠. 이제 부진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월클에게도 앞으로 토너먼트 준비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나티 선수도 사울이 살아나니까 역시나 덩달아서 반박자 빠른 슈팅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카라인, 엘로디, 애기 라인은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보여주는데 애기 선수가 그 중에서 좀 부진하는 느낌이 있었고, 카라인 선수는 수비적으로는 뭐 그럭저럭 모습이었고, 엘로디도 그냥 무난한 정도였어요. 특히 티나지 않게. 카라인의 슈팅력이 많이 보여졌어요. 본인이 좀 난사한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은데, 비하인드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카라인이 굉장히 예리한 슈팅을 많이 날렸고, 실제로 이렇게 공격수 한 명이 부진한 가운데서는 수비수가 적극적으로 슈팅 날리는 것 괜찮습니다. 0점만 좀만 맞으면 이제 뭐 득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김병지 감독 마침내 포병지에서 오병지로 진화하나 했는데 여기서 팀원들이 끊어주네요. 그리고 6개국에서 모인 행운의 아이템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6 아이템 효과를 누렸고요. 저도 멕시코산 라임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패 기록도 7연패에서 마감을 합니다. 감독 최다 연패 기록인 현영민 감독의 8연패에 다가가나 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네요. 시즌1 국대 패밀리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팀을 잔류시킵니다. 4강행도 정말 오랜만이죠. B조의 전력이 만만치 않으나 월크를 데리고 다시 한번 결승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병지 감독은 이날 무색무취했죠? 오히려 그게 팀에 도움이 됐습니다. 김캐시 모드를 없애고 캐시 키퍼를 안정적으로 골문에 두니까 잘 막았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무난하게 1인분, 특히 나우리 듀오가 각자의 능력 발휘하면서 역전에도 성공합니다. 다만 김병지 감독 선수의 멘탈 케어는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엘로디 선수를 다그치는 모습에 시즌 1 때 유일하게 잔류를 시켰었던 국대 패밀리 결승전이 생각이 나더군요. 당시 불나방과의 결승전, 언지야, 양은지 키퍼, 그리고 심하은 선수를 울려버렸던 김병지 감독의 다그침, 결승전도 망쳐버렸죠. 준비하지 않았던 빌드업을 시도하고, 그리고 심하은 선수를 다그치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죠. 엘로디 키퍼 다그쳐서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K리그 강원에서는 참 좋은 대표이사인 것 같아요. 팀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양민혁 선수라는 루키를 발굴해서 EPL에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골대녀만 오면 그 능력이 제로에 가깝고 우승 사냥꾼으로 변모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눈물 사냥꾼이 되고 싶은 걸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가영 선수는 준비한 전술을 잘 수행을 했어요. 계속해서 키썸이 던져주거나 킥해주는 볼, 사이드로 살짝 빠지는 볼을 잡아서 어떻게든 슈팅으로 연결하는 작전.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프린트를 해야 됐고 경기 시간도 4분이 더 늘었죠. 20분에서 24분으로. 종전에도 경기 말미에는 체력이 지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가뜩이나 조재진 감독은 식스맨 활용을 거의 안 하는 감독. 교체 자원 없이 계속해서 풀타임 뛰다가 갈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정대세 감독의 발라드림, 경서 선수가 갈려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가영 선수도 너무 혼자만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슈팅을 날린 장면도 멋있었고 제끼고 들어가는 것도 좋았지만 반대편을 봐줘야 돼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유미 선수도 분명히 공간으로 잘 찾아 들어갔거든요. 노마크 찬스도 꽤 있었어요. 왜? 카라인, 엘로디, 애기의 수비도 지금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한 번만 오픈해주면 유미 선수도 퀄리티 있는 슈팅 혹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민투별을 준 것, 키썸 키퍼와 같은 평점인데요. 사실 누구 주기도 애매했고 다른 선수가 잘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영 선수가 너무 잘해서 줬다기보다는 다른 선수가 못해서 줄 선수가 없어서 줬다는 좀 우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가영설이 이 오른쪽 라인은 액션이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역할은 해줍니다. 여기 키썸 키퍼까지도요. 이 원더의 외쪽 라인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희정 선수 쪽이 냉정하게 구멍이에요.
사실은 월클이 좀 더 폼이 올라왔다면 이쪽 집중 공략해서 더 골을 넣었어야 돼요. 유미 선수는 수비 가담, 수비 커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 공격적인 문제. 가영 선수와 챌린지 때는 참 주고받고를 잘했는데 글쎄요, 정대세 감독 체제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미 선수의 공격적인 가담, 가영 선수의 패스 투입 이런 게 거의 전무할 정도로 유미 선수의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르디 선수도 이제 24분 경기예요. 조재진 감독이 좀 망각한 걸 수도 있는데 교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똑같이 스피드 있는 자원이라면 똑같이 전술 밀고 나가도 됩니다. 키썸이 똑같이 던져주고 투르디가 달려나가도 되거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수비로 투입해서 서리 선수에게 맡겨도 되고요. 뭔가 전술을 뚝심이게 밀고 나가는 건 좋은데 가영 선수에게 풀타임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좀 과하지 않았나. 월드클래스는 그래도 김병지 감독은 그래도 식스맨 활용을 잘하는 감독인지라 선수들의 체력 관리는 됐거든요. 결국은 후반 종반에는 체력 차이가 많이 나면서 가영 선수도 그냥 하늘 위로 쏘아 올리는, 이미 너무 지쳤다는 거죠. 퀄리티 슈팅이 전혀 나오지 못했다. 지치면 반대편도 안 보여요. 누가 있던 말던 내가 뛰는 게 힘들고 무릎손하게 되거든요. 체력 관리에 실패했던 조재진 감독입니다. 저는 조재진 감독이 갖고 나왔던 전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키썸 키퍼의 던지기와 킥 다 정확했고 가영 선수의 스피드로 충분히 침투해 가면서 엘로디 선수도 빠릅니다만 순간 동작은 가영이 더 빠르기에 실제로 퀄리티 슈팅이 꽤 나왔고요. 이 반대편만 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소유미 선수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투르디를 투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재진 감독이 포병지보다 밀린 것이 아닌가. 이제 원더는 5-6위전으로 밀리게 됐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두 고비를 넘어야 되죠. 반대편 B조의 3위 팀과의 경기에서 이겨야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슈퍼리그 5위 자격으로 챌린지 2위 팀과 플레이오프 치르는데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부척, 발라, 국대펜 이 3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2위 팀과 붙게 되거든요. 원더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물론 못할이란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의 퀄리티로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나티 선수 통산 15골을 달성해냅니다. 그 중에 프리킥으로 4골을 넣습니다. 그야말로 왼발 스페셜리스트. 24경기 15골에 11어시스트입니다. 유일한 10-10 기록도 갖고 있죠. 김설희 선수 슈퍼리그 데뷔골을 넣습니다. 10경기에서 2골째가 됐네요. 그야말로 원더의 로켓포. 전방이 부진할 때는 김설희가 한방 해주죠. 자, 이제는 어려운 싸움이 남아있긴 합니다. 슈퍼리그 잔류를 위해서 김설희가 꼭 필요합니다. 카라인 애기 설희 선수까지 10경기 출전 달성했습니다. 이들은 데뷔 동기예요. 다만 슈퍼리그에서, 챌린지에서, 다른 리그에서 데뷔를 했는데 마침내 슈퍼리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월드클래스 6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회에서 토너먼트 진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포병지가 뿌려줘도 말이죠. 그야말로 5-6위전이 뭔데? 라고 할 수 있는 팀이고요. 4강 밑으로는 거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월클을 추격하는 유일한 팀은 액션이스타. 액션이스타가 5회 연속 진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클이 15승째를 달성해냅니다. 액션이 9척에 이은 3호 기록입니다. A조의 순위표입니다. 액션이스타가 2승으로 1위, 월클이 1승 1패 2위, 이 두 팀이 4강행을 확정지었고요. 원더우먼은 가시밭길 5-6위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토너먼트 대진은 다음과 같죠. 액션이는 B조의 2위 팀과 월클은 B조의 1위 팀과 맞붙게 되고요. 원더우먼은 B조에서 3위를 한 팀과 5-6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월클과 원더의 상대 전적. 이번에도 월클이 신승을 하면서 2승째를 챙기게 됩니다. 두 팀의 경기는 항상 타이트하다는 거, 2경기밖에 안 했지만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
감독들입니다. 역시 두 감독 타이트한 경기를 합니다. 이번에 김병지 감독이 이기면서 2승 1패로 앞서게 됐는데요. 앞선 기록들도 보면 1대1의 승부차기, 또 0대1, 한 골차 아니면 무승부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포병지와 이방출 트리플 J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나우리 듀오가 한 골씩 기록했고 원더에서는 서리 선수가 한 골, 키썸 키퍼가 그것을 어시스트했어요. 리턴 패스를 내주면서 공간을 열어줬죠.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A조 3경기는 다 치렀죠. 정혜인이 4골로 선두, 박지한, 나티 선수가 2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카라인, 이혜정, 키썸이 각각 1개씩 기록 중입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가 오랜만에 한 골 추가하면서 정혜인과의 격차를 2개로 벌렸는데요. 두 선수 다 토너먼트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득점 레이스 기대가 되고요. 나티 선수도 15번째 골이 되면서 김보경과 동률이 됐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12개로 선두. 이번 조별 예선 2경기에서 나티 선수가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시는 추가하지 못했어요. 토너먼트를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키썸 키퍼가 정말 오랜만에 어시스트를 추가했죠. 3도움 클럽에 가입을 하네요. 사오리 선수가 한 골 추가하면서 27개로 정혜인과 동률. 이 두 선수가 올타임 득점 순위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구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나티 선수도 지금 폼을 보면 26개인데요. 몰아치기 한 방 하면 그냥 선두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에서 유일한 10-10 기록자잖아요. 이 2호 10-10 기록자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가깝긴 한데요. 어시스트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정혜인 선수도 물론 3개 추가하면 가능한 상황이고 또 이미 10개 이상을 기록한 김승혜 선수도 골을 3골 넣으면 되거든요. 또 김진경도 3골에 1어시면 가능하고 어느 선수가 과연 두 번째 10-10을 기록할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김병지 감독 27경기 11승 16패가 됐네요. 이 연패 기록이 1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할대 승률 간신히 4할대로 끌어올렸네요. 한편 조재진 감독은 22경기에서 7승 15패 그리고 4연패의 늪. 만약에 5연패가 되면요 5-6위 전이잖아요. 강등이 됩니다. 다이렉트로. 그리고 3할대 승률 2할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벼랑 끝이에요. 원더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트리플 J 일어설 수 있을까요? 팀 성적입니다. 월클이 28경기 15승 13패 그리고 연패도 끊어냈는데요. 최다승 최소패 기준으로 2위에 올라섰네요. 원더는 국대팸과 공동 9위가 돼버렸네요. 9승 12패. 사실은 10승고지 앞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연패를 하면서 연패가 3연패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지면 강등이에요. 잔류를 위해서 달려야겠습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월클이 28경기 12승 5무 승점 3점 챙기면서 3위의 자리. 골 득실차도 플러스 7이군요. 한편 원더는 21경기 9승 3무 8패 승점은 추가가 없고요. 골 득실차는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자, 정말 많은 것이 걸려있던 경기였습니다. 이 1승의 가치가 굉장히 무거워요. 월클 입장에서는 6연속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이어가게 됐고 우승 도전과 상관없이 슈퍼리그 일단 잔류하게 됐다는 거 큰 성과고요. 특히 김병지 감독 입장에서는 4연속 6위 강등이라는 최악의 결과, 포병지라는 별명, 이제 오병지로 가나 했습니다만 물론 이번 승리로 온전한 명예회복은 안 됩니다.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빵끝 웃으면서 본인의 팀을 잔류시켰단 말이죠. 심지어 토너먼트 진출해서 우승까지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트리플 J 조재진 감독 이제 가시밭길입니다. 원더의 첫 슈퍼리그 승격 꽃길이 열리나 했습니다만
그 현실의 벽은 꽤나 높았고 선수들 퀄리티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더의 첫 도전기였어요. 첫 도전기가 항상 아름다울 순 없기에 처절하게 살아남는다면 계속해서 슈퍼리그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5, 6위전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슈퍼리그에서 첫 잔류하는 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영광이거든요. 수많은 팀이 슈퍼리그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 내려갔기 때문에 원더에게도 그 마지막 장밋빛 피날레는 남아 있습니다. 트리플 J 명예회복할 기회가 아직 있어요. 자, 그리고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서 2주간의 결방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에나 만나게 되네요. 거의 3주간 골든의 손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견뎌야 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D조 경기를 바로 했으면 얼마나 또 재밌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이 기회를 또 휴식의 기회, 어떤 분들은 휴가, 또 본인만의 또 자기 개발 여러모로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